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이 더 잘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챕터보다는 여기가 쉬우니까 딴 친구들이 더 수월하다면 정한이도 조금은 수월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을 얘기했고요. 오늘 부사정용법 할 건데 오늘도 뭐 부사의 목적 얘기했잖아요. 근데 역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법을 배우지만 또 독해를 하고 구문을 하지만 어법이 구문이 되고 구문이 독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할게요. 목적이라는 건 뜻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죠. 이 정도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리고 이런 힌트도 있잖아요. 오늘도 독해할 때 나왔어요. 오늘도 구문에 나왔었는데 in order 투부정사가 돼요. so as 투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가 되는 거잖아. 상호 여기 맞지 지금 우리? 자, 그러면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뭐냐? 결과는 해석이 뭐뭐 하게 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얘도 나름 힌트가 있어요. 힌트라는 건 없을 때도 있지만 있으면 활용을 해야죠. 이 결과는 앞에 only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를 결과로 봐요. 그때 only의 의미가 약간 부정적이에요.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결국 실패했어. 결국 떨어졌어. 결국 늦었어. 이런 게 바로 결과요법이 되겠어.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조금만 더 필기를 추가하겠어요. 얘는 뭐뭐 해서란 뜻이에요. 만나서 반가워, 들어서 놀랐어. 이유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에요. 야, 그런 말을 하다니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그거죠. 제정신이 아니면 틀림없다. 뭐뭐 하다니. 형용사 수식은 뭐뭐 하기예고요. 나는 옆에다 적고 싶은데 조금 내 칠판상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건은 조건하면 여러분들 접속사 뭐가 떠올라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if죠. 그래서 투부정사만으로도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갖다가 좀 알아두시면 독해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의 가장 독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목적은 겁나 많죠. 솔직히 부사정법 중에서 거의 한 80%는 목적이에요.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독해의 레벨이 등급이 올라가려면 목적은 다 잘하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이 결과용법이 이쁘게 해석이 돼야지 이게 해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그나마 하나 더 뽑는다면 요 뭐뭐 하기에라는 형용사 부사식 요 정도가 우리가 독해에서 챙겨둬야 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뭐뭐 해서라든가 뭐뭐 하다니라든가 뭐뭐 한다면은 나올 빈도도 적고 솔직히 이렇게 꼭 딱딱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내가 이걸 보여줄게요. 뭐냐면 목적과 결과가 목적이 당연히 많고 결과가 적지만 결과가 이쁘게 해석이 돼야지 문장에서의 함정이 안 빠지거든. 예문을 내가 살짝 유치한 예문이긴 하지만 She 이렇게 할게요. She studied 이거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She studied hard 봐봐요. To pass the exam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결과의 느낌 차이를 너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쉬운 예를 드는 거거든.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을 통과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자, 어떤 경우가 목적이고요. 어떤 경우가 결과일 것 같아요. 위에가 목적이에요. 그녀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아래 건 그녀가 시험을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건 좀 이상하죠. 그럴 때가 우리가 선택할 게 뭐로 간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열심히 했으면 붙어. 물론 열심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붙어야지. 근데 열심히 해서 떨어진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일. 그런 게 바로 결과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서둘렀는데 버스를 탔어요. 서둘렀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알겠어요? 서두르면 버스를 타야겠죠. 목적이에요.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둘렀다. 근데 결과는 서둘렀지만 놓치게 되었다가 되는 거죠. 슈퍼에 갔어요. 마트에 갔어요. 우유를 샀어요. 마트에 갔어요. 전 남친을 만났어요. 오케이? 위에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우유 사기 위해 슈퍼 간 거예요. 근데 전 남친 만나기 위해서 슈퍼를 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 저 새끼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나야지가 아니라 갔더니 전 남친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이 이 결과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얘를 정상적 인과관계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뭔가 앞뒤가 자연스러우면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인과관계가 나올 때에는 결과로 가져라. 그래야지 말이 된다. 앞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의 결과를 활용하셔라 정도가 되겠어요. 요 정도가 내가 여러분에게 좋게 줘서 이런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고3에서 쓸모가 있는 것 요 정도. 자연스러우면 목적으로,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라면 결과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 뒤에 나오는 요 소대 때문에 좀 설명을 하려고 이게 한 건데요. 자, 봐봐요. 이 문장은 목적과 그 다음에 결과거든요. 근데 비교해 볼게요. 그녀는 예문이 저거 똑같아.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얘는 목적이죠. 그러면 여기는 so that. so that 붙어 있을 때가 목적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요게 바로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녀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성공하게 된 거죠. 얘는 결과예요. 결과일 때의 so that은 둘이 떨어져 있죠. 떨어진 so that이 결과가 된 거죠. 아, 원래 투부정사에서도 목적과 결과가 아주 많진 않아요. 근데 두 개가 약간 대조관계예요.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so that이라는 접속사에서도 붙은 so that이 목적이 되는 거고 떨어진 so that이 결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관계들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약간 중학교틱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enough to가 나오면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고요. to to가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아니 솔직히 to to는 나름대로 중요해요. 지금 고3 문제에서도 to to 나왔을 때 정확하게 딱딱 잡아줘야 to to를 잡아줘야 얘는 부정이 없지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to to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to to가 눈에 안 보이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아무리 만만해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enough to는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는 거고 to to는 부정의 의미로서 부정의 not이 없지만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챙길 것만 to to 잘 챙겨야겠구나. 쉬워도 눈에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가 됐고요. 약간 좀 내가 옛날 거긴 한데 두 개 한번 바꿔보세요. 봐봐요. 일단 지침을 준 다음에 여러분에게 시킨 다음에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연결고리인데요. So that couldn't예요. 그러면 아주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니까 뭐로 바꿔야 돼요? to로 바꿔야겠죠? 오케이? 해보세요. 그가 너무 약해서 그는 그 상자를 운반할 수가 없다요. 그가 너무 약해서 그는 상자를 운반할 수가 없었다가 되는 거예요. So that cannot, so that couldn't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한 김에 아래에 있는 상자 예문도 해보세요. 똑같은 구조의 so that couldn't인데 이번에는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가 그것을 운반할 수 없었다의 문장이죠. 자, 각각을 to로 바꾸는데 뭔가 다르니까 두 개를 연달아시키겠지. 똑같은 거 연달아시키기에는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디가 다를까 그리고 왜 다를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다음 페이지인가? 그렇죠. 이게 끝에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부사정법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목적 중요하고 목적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결과 해석 잘해야 돼. 예문을 신고로 들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의 결과적 해석 그 다음에 붙은 소댓이 목적이고 떨어진 소댓이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투투로 바꿀 때 뭔가 있구나 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정환이 끝난 것 같으니까 상우가 일단 위에 걸 읊어보세요. He was 뭐라고요? Too weak. He was too weak. 그가 너무 약해서 그 다음에 그쵸? To move the box가 되겠어요. 그쵸? 하라는 대로 했어요. So that cannot이 to기 때문에 그는 너무 약해서 상자를 운반할 수가 없다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갖다가 이거는 다 맞았죠? 이거 다 맞죠? 자, 두 번째 걸 찬이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상자로 시작하는 그쵸? 일단 이렇게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The box was too heavy. 여기를 다르게 쓴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
그래요. 뭔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For he. for him. 그 다음에 to move it. 자, 일단 to move 이적 썼는데요. 자, 위랑 똑같죠? 일단 틀렸어요. 일단 for him도 내가 일부러 지금 안 넣고 있는 거예요. 윗문장 아래 문장. 그는 너무 약해서 he was too weak to move the box. 상자를 운반할 수 없다.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없다. 자, 윗문장은 맞는데 아래 문장에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일단 한 군데는 얼핏 지금 우리가 힌트가 나왔죠. 한 군데는 그 상자를 운반할 수 없는 게 누구죠? 그죠? 근데 여기에 he가 빠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for him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요거 한 군데가 틀렸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it이 틀렸어요. it을 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드려요. 니네들이 고3이 무슨 놈의 이런 문장 전환을 갖다가 하겠어요. 필요 없죠. 근데 이해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방법을 바꿨는데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두 군데나 틀렸어요. 의미상의 주어 for him을 넣어야 되고요. 여기에 목적어 it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해보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너네 so that과 to to는 의미는 같지만 완전 다른 문장이고요. 맨날 문장 전환은 이거예요. 자, so that 부분은 몇 개의 문장이에요? 문장의 개수는 주어 동사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어요. 어디서 끊겨요? 대에서 끊겨야죠. that이라는 접속사에서 앞에서 주어 동사, 뒤에서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to로 문장 전환하면 문장이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그냥 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는 한 개고요.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문장짜리를 한 문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위에 두 문장 쏟에서 양쪽 문장의 주어가 어때요? 같아요. 여기도 he, 여기도 he예요. 그러면 이 양쪽 집을 한 집으로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때 he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론 상자를 운반할 수 없는 게 누구죠? 그죠. 하지만 여기에는 for him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있는데 왜 쓰냐는 거야. 됐어요? 근데 아래 문장은 역시 so that은 두 개의 문장이죠. 근데 양쪽 문장의 주어가 어때요? 달라요. 얘는 the box고요. 뒤에는 he예요. 그러면 두 문장을 합치더라도 상자를 운반할 수 없는 애가 나와야죠. 안 그러면 상자가 지가 못 움직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가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여. 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문장을 하나 합칠 때 주어가 같으면 하나를 쓰는 거고요. 앞에 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for him을 써야 돼요. 왜? 앞에 없으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전환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 안 써요. 없으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여기는 더 박스를 썼죠. 왜 그럴까요? 앞에 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he couldn't move it. 이때 it은 뭘 가리켜요, 당연히? 상자를 가리키죠. 근데 양쪽에서 두 문장일 때는 각각 있었는데 합치니까 앞에 있으니까 써야 안 써요?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두 집일 때는 양쪽 집에 차가 냉장고가 각각 있어야 되는데 합치면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굳이 두 개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있으면 안 쓰고요. 없으면 써줘야 돼요. 이 원리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두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합칠 때의 문제가 되겠어요. 양쪽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이미 있기 때문에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양쪽 문장의 주어가 다르면 써줘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문장에 있으면 한 번만 쓰고 한 번 안 써요. 원래는 두 번 다 있었지만. 하지만 처음부터 없었을 때는 빼지 못한다. 이 원리가 되겠어요. 문장 전환에서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그럴 때 있으면 쓰고, 아니죠? 있으면 안 쓰고, 없으면 쓴다. 요게 바로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어가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자, 의미상의 주어도 역시 핵심만 딱 했어요. 근데 약간 남은 시간 동안 시제까지는 못 가고 의미상의 주어까지만 갈 것 같은데 니네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투부정사의 앞에다가 for 플러스의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쓴다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솔직히 의미상의 주어 쓰는 경우보다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옆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의미상의 주어는 1번 문장에 이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가 너무 약해서 상자를 운반할 수 없다. 있죠? 있으면 그가 있잖아. 그가 있으면 따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있는데 왜 써? 있는데 왜 두 번 써? 그러면 1번이 있는 경우니까 2번은 뭐예요?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원칙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쓰죠.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For him, for you, for me, for them. 근데 3번도 있어요. 없는데, 없는 경우인데 일반인이에요. 일반이 뭐예요? 연예인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굳이 for everybody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실수했네. 괜히 지웠네. 자, 이건 뒷페이지에 적으시고요. 나는 앞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적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he was too weak to move the box에서는 의미상의 줄을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어요. 몇 번의 경우예요? 1번에 있으니까. he가 있으니까. 근데 the box was too heavy for him to move에서는 썼죠. 왜?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the box was too heavy to move까지만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고 쳐봐요. 그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이번에는 그가 운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상자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누가 운반을 못해? 모두가. 너무 무거워서 다 해당되는 거야. 굳이 너, 나, 그가 아니라 그럴 때는 안 쓴다는 거죠. 결국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쓰이는 게 오히려 더 특이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쓰는 경우보다 안 쓰는 경우가 많다. 1번, 3번은 안 쓰는 거고 2번만 쓰잖아요. 없는데 특정한 사람일 때. 근데 우리 for를 쓰는 경우와 of를 쓰는 경우도 또 중학교 때 배웠다니까요. for가 원칙이고요. of가 예외인데 니네 of 목적격 쓰는 거 뭐 배운 거 있는데 뭐 형용사가 뭐 사람의 뭐 성격, 성품 이런 걸 나타내면 of를 쓴다. 근데 내가 그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사람의 성격, 성품일 때가 of인데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 니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론 이거 다 까먹어도 되는 거지만 사람의 성격, 성품 kind, nice, generous, stupid, foolish, smart, wise, considerate, polite, impolite, rude 그 다음에 뭐 careful, careless 뭐 똑똑하고 멍청하고 예의 바르고 주의 깊고 부주의하고 그 다음에 뭐 친절하고 관대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사람의 성격도 근데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봐봐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뭘 꾸며줄까요? 사람을 꾸며주겠죠. 그렇죠? 사람의 성격, 성품인데 동물을 꾸며주겠어요? 사람을 꾸며주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가볼게요. It is hard for you to work with her. 가주어죠. 진주어입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게 어렵대요. 근데 누가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가.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죠.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아래 거 It was generous 관대했대요. 관대한 게 뭐야? 마음이 넓은 거지. 그녀를 돌봐준 것이 관대했대요. 근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네가 도와줬죠. 이번에는 of를 써. generous가 사람의 성격 성품이니까 외워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이때 hard는 네가 어려운 거야? 일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일하는 게 어려운 거야. 너 어려운 사람이야? 아니야? You are hard. 야, 너 빡세다가 아니라 일하는 게 어려운 거죠. 원래 그런 거야. 일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가 일하는 게 어려운 거죠. 네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이때의 generous는 누가 관대한 거예요? 네가 관대한 거예요. You are generous예요. 너 참 관대한 거야. 아니 사람을 꾸며주니까 사람의 성격이 있죠. 사람을 꾸며줄 때는 of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투부정사를 꾸며줄 때는 for를 쓰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그동안 배운 거 좀 다른데 뭐가 다를까? 내가 여기서 끝낼 거면 이런 거 설명도 안 하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각각의 그 다음 문장들을 보시는데 이게 좀 오묘해요. 왜냐면 너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 가주어잖아요. 가주어는 뜻이 없지. 역할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얘 빼버려요. 빼버리고 뒤에서 실질적인 주어를 끄집어내는 문장 전환이 영어에서 굉장히 많아요.
주어 상승 법칙이라는 거 옛날에 제가 한번 통상을 배울 때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포기했는데 하여튼 여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안 적습니다. It seems 이거 다음 시간에 할 예문인데 It seems that she is rich. 이거 가조예요. 아 이거 seems 빼먹었습니다.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녀가 부자인 것이 보이죠. 이거 가조 준서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빼버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보이죠? 그녀가 보이죠.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She seems. 근데 주어 동사죠? 근데 얘 하나 버렸습니다. 짝이 안 맞죠? 주어는 한 개인데 동사가 두 개잖아요. 얘를 동사가 아니게 바꿔요. seem 다음에는 to 부정사 쓴다고 했죠? To be rich.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또 하나의 문장 전환이에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질적인 주어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이제 돌아올게요. 네가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it을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어려울까요? 네가 어려운 놈이에요? 그녀가 어려운 놈이에요? 그녀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her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She's hard. 그녀는 어렵다. 뭐 하기 어렵죠? 함께 일하기에 어렵죠. 근데 누가? 네가. 이렇게 문장 전환되는 거예요. 20 빠지면서 실질적인 주어 중에서 네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녀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문장 그녀를 도와준 게 네가 그녀를 도와준 게 관대했대요. 관대한 건 너예요? 그녀예요? 당연히 네가 관대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you가 나와서 you were generou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는 관대해요. 뭐 하다니? 그녀를 도와주다니. 이런 식의 문장 전환이 달라져요. 이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갖다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중학교 때 용법 구별하는 문제로 나와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보기와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니네 중학교 때 어디 나왔냐? 너 어디 나왔냐? 다산? 광교? 다산? 중학교 때 뭐 니네 때부터도 중학교 때 객관식 문제였죠. 다 영어가. 그렇죠. 뭐 코로나 어쩌고 해갖고 진짜 완전 영어가 편해져가지고 중학교 영어 완전 개껌이었잖아. 근데 그렇게 용법을 하는 건데 오늘은 그걸 어떻게 접근한다? 부사 중에서 목적과 결과를 구별하는 해석을 해야 된다. 자연스럽지 않을 때의 뭔가 결과적 해석. 그렇죠? 그 다음에 붙은 소댓과 떨어진 소댓은 이 떨어진 소댓, 붙은 소댓을 독해할 때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붙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 떨어졌을 때는 아주 뭐뭐해서 뭐뭐 하게 되도록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일 때에는 enough to,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정일 때는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리고 문장이 두 문장일 때와 한 문장일 때, 그럴 때의 의미상의 주어라든가 목적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원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배웠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for를 쓰는 게 원칙이고 of 쓰는 게 예외인데 of 쓰는 건 사람을 꾸며주니까 결과적으로 문장 전환하면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네가 참 관대하구나. 근데 여기서는 네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게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진짜 주어고요. 진주어고요. 따진다면 그녀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식의 문장 전환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숙제를 내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늘 나간 부분이 그 뒤까지 더 잠깐만요. 나 확인 좀 하고. 지난번에 92까지 숙제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더 할게. 그러네요. 시제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더하기가 좀 그래서 문법은 숙제를 갖다가 안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자, 오늘 숙제는 거의 화요일까지예요. 왜냐면 오늘 독해를 갖다 진도를 끝냈기 때문에 화요일날 독해를 501번부터 512번까지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22개 했는데 12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물론 조금 못하게 되면 이제 토요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문은 해야 되니까 구문은 20부터 아니죠 17부터 잠깐 보세요. 다음 숙제를 불러드릴게요. 17부터 19가 이게 이제 교재의 끝이에요. 화요일날 내가 다음 편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클리닉 할 때의 단어는 9부터 파트 3였죠. 우리 지금 9부터 16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숙제들은 다 또 화요일날 진도 나간 다음에 나갈 거라서 토요일 숙제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화요일날 토요일 숙제를 갖다가 그냥 알려드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화요일날 안 할 거라서 화요일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날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그래도 출석률 또는 이제 출석률이 이제 지각한 결석한 사람이지만 지각률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요. 물론 뭐 완벽하게 딱 정각에 오진 않지만 또한 1, 2분 정도는 좀 서로 양해해야죠. 이제 뭐 나도 이제 영상 키고 하는 것들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차피 그 정도는 그냥 그 이상으로 늦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또 클리닉은 가급적 화요일날 끝내죠. 아니면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끝내야지. 목요일날 그 조교쌤이 그 처리하시고 가시는데 안 그러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가니까.